안녕하세요. 심내혈관 질환 유형 감소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주 생활습관 정보는 혈중 지질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으로 인한 건강이득 이해, 그리고 혈중 지질 관리를 위한 식습관과 신체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을 위한 절주 실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연으로 인한 건강이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금연을 하신 지 6주가 되는 날입니다. 자, 지금 금연을 하고 계십니까? 담배를 한 개피라도 피우고 계십니까? 금연 평가를 오늘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속 금연을 쭉 이어서 오셨다면 이렇게 금연을 하게 되면 어떤 건강 이득이 있는지, 장기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을 하고 나면 2시간 정도 지나면 니코틴이 혈액 속에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6시간 후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하루가 되면은 흡연 부산물을 서서히 폐에서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48시가 되면 일산화탄소가 신체에서 빠지면서 미각과 후각이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72시간이 되면 숨쉬기가 보다 쉬워집니다. 일주일이 되면 가래 제거가 좀 더 원활해지고요. 그러다가 1년이 되면 심장마비 확률이 지속적으로 흡연한 사람에 비해서 위험도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2년이 되면 거의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져서 15년 정도 되면 심장마비 될 확률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사람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금연 후 1년이 경과하면 흡연으로 인한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15년이 지나면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사람과 유사해집니다. 그리고 구강암이나 식도암 같이 담배를 끊은 후 5년 이내에 절반으로 이러한 암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금연으로 인한 건강 이득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꼭 금연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오늘 금연에 실패하셨다면 실망하시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금연 결심을 하시고 금연 시도를 해보시길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비만 관리를 위한 영양 관리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지요. 혈중 지질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체중 감량을 통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과다한 열량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주를 하시고요. 식사 내 총 콜레스테롤 양을 200 이하로 제한하시면서 과다하게 당질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 지질 관리를 위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를 하려면요. 필요한 열량보다 더 많이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남은 열량은 간에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식이나 과식은 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실 때 지방 섭취를 감소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트랜스 지방산을 드시면 안 됩니다. 트랜스 지방산을 드시는 것은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메가 지방산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춥니다. 그래서 옥수수 기름이나 면실류, 콩기름, 해바라기 씨기름 이런 것에 오메가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러한 오메가 지방산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콜레스테롤 섭취를 감소하는 것이 혈중 지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들깨나 들기름, 푸른 생선 등의 오메가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을 드시고요. 난항이나 간, 생선알, 육류의 지방이나 오징어, 문어, 낙지, 버터 등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카스테라 이런 것도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콩이나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런 음식은 섭취를 더 많이 하시는 것이 혈중 지질을 위해서 좋고요. 탄수화물과 콜레스테롤의 관계를 보시면요. 포화지방산 대신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감소하게 되지만 중성지방을 오히려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를 할 때는 식이섬유가 많은 잡곡류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식이섬유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곡밥이나 옥수수, 콩이나 과일 같이 이런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리시고요. 만약에 지질혈증이 있다면 사람들은 동물성 지방만 안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당질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알코올 섭취도 혈중 중성지방을 높이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제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에 콜레스테롤 양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면 달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1300mg 들어있고요. 소 간에 246mg, 돼지 간에도 250mg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란, 젓갈을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데 명란에도 340mg의 콜레스테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상지질 혈증에서 우리가 권해드릴 수 있는 식품은 먼저 가른 고기나 갈비, 내장 이런 것들보다는 소고기, 돼지고기의 살코기, 또 껍질을 벗긴 가금류 등을 드시는 것이 더 좋고요. 달걀 노른자 같은 것보다는 달걀 흰자를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전유나 연유 이런 것들보다는 탈지 우유를 드시는 것이 더 좋고요. 코코넛 기름이나 야자유, 돼지기름 이런 것보다는 옥수수유나 대두유,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들기름 이런 것이 좋습니다. 또 달걀이나 버터가 주성분인 빵이나 케이크보다는 잡곡밥을 드시거나 두부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기름이 많은 국보다는 지방을 제거한 국을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버터나 치즈, 크림 소스가 첨가된 그런 음식보다는 신선한 채소, 해조류가 좋고요. 초콜릿이나 코코넛 기름으로 만든 음식보다는 과일이나 저지방 요구르트 이런 것들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혈중지진 관리를 위해선 탄수화물 섭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밥이나 빵을 먹는 것보다는 잡곡이나 통밀을 이용하시고요. 설탕량을 줄이면서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우유나 버터, 달걀, 아이스크림, 도너츠나 케이크 같은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 혈중지질 관리를 위해서 지방 섭취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튀김 대신 구이나 조림으로 조릴 방법을 바꾸시고요.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는 살코기만을 이용하시고 기름은 모두 제거하시면서 요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베이컨이나 소세지, 햄, 핫도그 같이 가공된 고기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제한해서 드시는 것이 지방 섭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혈중지질 관리를 위해서 기름을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코팅 처리된 프라이팬을 사용하면 기름을 적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팬을 먼저 뜨겁게 달군 후에 조리를 하시고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으로 사용하시면 훨씬 더 기름을 적게 사용하고 혈중지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는 몸에 이롭지만 열을 하게 되면 산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리에 사용을 할 때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들기름은 혈중지질 관리에 좋지만 산패되기 쉽기 때문에 작은 병에 넣어서 조금씩 사용하시고 뚜껑을 닫아 놓는 것이 좋고요. 기름이나 소금 대신에 레몬 주스나 허브 그리고 채소향을 이용해서 조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혈중지질 관리를 위해서 유제품은요, 우유를 요리에 활용할 때는 탈지분유나 저지방 우유를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동맥경화증이나 혈중지질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식이를 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쌀밥보다는 잡곡밥으로 기름진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두부, 마요네즈나 마가린보다는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시고요. 치즈나 아이스크림보다는 우유나 두유를 드시고 과자나 빵보다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드시기 바랍니다. 신체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혈중 지질 관리를 위한 신체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은 상체를 똑바로 펴고 바른 자세로 서서 몸에 힘을 빼고 머리를 든 자세로 걷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의 움직임을 크게 하고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해서 미는 듯이 발 앞부분으로 지면을 차면서 발 뒤꿈치, 발중앙, 앞꿈치의 순서로 걸음을 내딛는 동작을 반복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운동을 권해드린다면 30세 미만과 30, 40대 성인의 경우가 또 다르고 50대 성인의 경우도 다릅니다. 50대 성인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4일씩 하루에 20분씩 걷기 시작해서 12주 후에는 일주일에 4일씩 하루에 50분씩 걸을 수 있도록 강도를 점차 높여서 하셔야만 운동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걷기 할 때 주의할 점은 머리나 상체가 앞으로 나온다던가 배가 불룩해서 상체가 들어젖힌 자세로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발을 곧게 내딛고 체중을 내딛는 발 쪽으로 옮겨가면서 걷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파워워킹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파워워킹은 속보를 하는 경보 형태의 걷기가 아닙니다. 파워워킹은 일반적인 걷기를 단지 빨리 함으로써 달리기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그런 걷기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파워워킹을 할 때는 보폭을 넓게 벌리는 것이 에너지만 더 필요하게 되므로 페이스를 올리는 것이 운동 효과를 얻는데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파워워킹을 하는 방법은 발가락 끝으로 땅을 차도록 하면서 발뒤꿈치를 땅에 먼저 닿고 발이 수평이 된 다음에 발가락 끝으로 땅을 차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폭을 크게 늘리려는 노력은 되도록 피하시고요. 더 빨리 가려면 보다 짧고 빠른 걸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팔을 더 빨리 흔들면서 짧고 빠른 걸음을 유지하도록 하시고요. 팔을 더 빨리 흔들면 다리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파워워킹을 하시면 됩니다. 올바르게 파워워킹을 하는 자세는 등을 펴고 상체는 똑바로 하면서 복부를 끌어당기고 턱을 끌어당긴 자세를 하시면 됩니다. 걷는 도중에 호흡은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면서 다리는 양무릎이 스칠 정도로 거의 일자에 가깝게 걸으시면 됩니다. 이런 파워워킹의 장점은 미국의 매사추세츠 2대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4번, 한 번에 45분을 걷는 사람이 음식물 섭취와 상관없이 해마다 체중을 8.2kg 줄일 수 있었고 이것이 곧 걷기가 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깅은 체중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고 심장과 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매우 좋습니다. 조깅을 할 때는 기후에 알맞은 복장을 갖추시고 반드시 준비 운동을 먼저 하시고 초보자는 걷기부터 시작해서 걷기와 뛰기를 병행해서 하다가 익숙해지면 완전한 조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점차 걷는 시간보다 달리는 시간을 늘리고 지구력이 향상이 되면 조깅의 시간과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조깅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깅은 언제나 시간과 장소의 선정이 자유롭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의 체력을 평가하고 인식하면서 운동량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조깅의 단점은 특별히 형식화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운동량을 갖지 못할 수가 있고 쉽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밖에서 하다 보니까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운동하기 곤란한 점이 단점입니다. 조깅을 하실 때 자각 증상을 주의하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호흡할 때 몹시 답답하거나 가슴이 휘젓듯이 아프거나 현기증이 나거나 구역질이 나면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조깅을 중단하고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수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은 물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행해지는 운동이기 때문에 양력과 부력, 중력, 그리고 저항력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운동입니다. 수영을 하는 방법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셔서 지상 보정 운동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 지도자에게 실력 평가를 받고 수준에 맞는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영의 강도와 신체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신다면 강도는 주당 3회에서 5회 정도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수영이 이렇게 신체에 미치는 효과에는 우리 몸의 대근육근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신운동으로 물리적 효과를 나타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몸의 유연성을 기르는데 수영이 굉장히 적합하고요. 체계적인 지도를 받게 되면 어떤 운동보다 수영이 체력 증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수영을 하실 때는 먼저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시고 피부의 손상과 눈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축농증 환자는 가급적 피해야 될 종목입니다. 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게 되면
자의반 타의반 술을 마시게 되는 기회가 종종 있게 되죠. 그런 경우 어떻게 절주 실천 기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직장인이나 절주 실천 기술이라는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영상을 같이 보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수를 알자 직장인을 위한 절주 실천 기술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재산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